자, 이번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함수 예제들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장에서 실습 예제는 전체 7개고요. 자, 6-1 예제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예제고요. 펑션 hello라는 예제입니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플러스에서 펑션 hello 6-1 예제입니다. 자, 함수를 선언하고 함수를 호출하고, 자, 그 예제였죠. 이거를 저장하고 웹브라우저에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위에는 이제 p 태그로 해서 내용을 보여준 거고요. 아래 부분에 실행한 결과 에코문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펑션 플러스입니다. 펑션 플러스. 예제 2는 펑션 플러스 예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HTML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선택을 하고 여기 p 태그는 단락을 만들 때 씁니다. 자, 그러면 p라는 태그가 들어가고요. 이건 하나의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치는 거, br, 엔터 치는 거는 여기 이거를 누르면, 줄바꿈 기호를 누르면 br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건 엔터 친 기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펑션 만들었고요. 매개 변수 사용했습니다. a, b라는 매개 변수를 출력했어요. 이 매개 변수에 대한 변수 타입은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변수만 쓰면 자동으로 정수가 들어오면 정수, 실수가 들어오면 실수가 계산이 됩니다. a와 b를 더해서 c를 만듭니다. 그리고 c를 에코문으로 출력을 합니다. 자, 정이고요. 이제 호출을 합니다. 자, 호출할 때는 플러스 10, 20. 그러면 10과 20이 들어가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300과 500을 하면 300과 500이 출력이 됩니다. 300, 500 더하면 800, 800이 출력이 되겠죠. 펑션 플러스. 하면 이렇게 30과 800이 호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해서 해봐도 됩니다. 비엘에서 궁금하죠? 여기를 15.3, 그 다음에 17.5. 실수를 넣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궁금하면 이렇게 호출을 해서 값도 바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로 바뀝니다. 이렇게 PHP는 이 변수에 대한 자료형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매개 변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리턴이 들어있는 예제였죠. 자, 펑션 플러스 리턴이란 예제입니다. 이것도 선택을 하고 단락을 누르면 p 태그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p 태그는 하나의 문단을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줄바꿈을 사용할 때는 br 태그 때 이 br입니다. br. 자, 여기 간단한 태그들의 사용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펑션 정의를 합니다. 매개 변수는 a, b가 있습니다. 리턴이 추가됐습니다. 리턴은 함수 내에서 만들어진 변수 값을 밖으로 내보낼 때, 밖으로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자, 함수 내에서 밖으로 나갈 때 사용한다 그랬죠. 자, 호출은 자, 플러스 똑같이 호출합니다. 10과 20을 호출하면 10과 20이 들어가서 30이 C는 30이 되고 리턴 30이 됩니다. 그러면 이 30이 리졸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10과 20이 A, B에 들어가고요. 자, 10, 20이 더하기 해서 30이 됩니다. 이 30이 리턴을 만나면 리졸트로 넘어와요. 이렇게 리졸트 하면 이 값이 리졸트 변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값을 출력하는 거고요. 앞에 예제와 똑같습니다. 단지 리턴을 통해서 값을 밖에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안에서, 펑션 안에서, 함수 안에서 출력했는데 밖에서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저장을 하고 그대로 실행을 해봅니다. 똑같은 예제입니다. 다시 3. 6-4는 정수 합을 구하는 예제입니다. 펑션 sum 예제입니다. 자, 6-4 예제입니다. 펑션 sum 단락을 만들어주고 줄바꿈을 넣어주고 그러면 자 이걸 안 넣었을 때는 한 줄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sum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um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좀 더 기능이 이제 함수 기능이 조금 더 이제 많아집니다. 매개 변수는 A, B가 있습니다. A, B. 그 다음에 sum은 자, A에서부터 B까지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 함수는 A는 시작값, B는 마지막 값. A에서 B까지요 합을 구합니다. 까지니까 그냥 갖다가 포함이 됐네요. sum은 0부터 시작해서 A부터 해서 sum에다 누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 sum을 리턴을 해주는 거고요. 자, 호출할 때는 from은 1부터 2는 100까지 그리고 sum from 2 그러면 토탈이 나오겠죠. 그 토탈을 에코문 출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함수 안에 함수와 이 입력과 출력을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자 이건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입력, 그 다음에 처리, 출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처리 안에 이 에코문이 들어있는 것보다는 빼내놓는 게 좋습니다. 차후에 웹에서 할 때는 이게 화면과 뷰와 컨트롤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모델과 MVC 모델 뷰 컨트롤에서 이 MVC 모델이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코문을 함수 안에다 넣는 것보다 꺼내는 게 좋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을 하면 자 1부터 100까지 합은 자, 5050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만약에 10부터 하면 새로 붙임하면 10부터 100이 되겠죠. 이렇게 자, from은 10이고 자, 변수를 사용할 때 이 다운표 안에서 변수를 사용할 때는 앞뒤 공백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수로 구분이 돼요. 이 붙어버리면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떨어져서 변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 sum 구하는 건 while문에 반복문 할 때 배웠었죠. 자, sum에 누적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값을 계속 sum에다 누적을 해주는 겁니다. a는 1씩 증가하는 거고요. 자, 6-4 예제였고요. 그 다음에 6-5 예제입니다. 자, 먼저 6-4 예제를 6-4, 6-5를 보죠. 자, 오늘 날짜와 생년월일에 따라서 만 나이를 계산하는 예제입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만 age에서 만 나이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함수 이름을. 이 함수 이름은 사용자 정의이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 월, 일을 넣고요. 생년월일, 연, 월, 일을 넣습니다. 오늘 날짜, 연, 월, 일. 그 다음에 이거는 생년월일을 넣어주면 이거 가지고 만 나이를 구하는 겁니다. month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month 같을 때,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연도를 빼주면 age가 되겠죠. 그러니까 생일이 날짜가 지났냐 안 지났냐를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달이 작으면 생일보다 달이 작으면 안 지났죠. 그래서 연도에서 b를 빼줍니다. 연도에서 생일의 연도와 오늘의 연도를 빼줍니다. 그럼 나이가 될 거고요. 자, 만약에 같으면
그 다음에 날짜를 봅니다. 날짜가 안 지났으면 그대로 빼주고요. 지났으면 빼기를 하나 더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 나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 나이를. 그 다음에 리턴 에이지를 통해서 출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선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앞에 라인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라인이 안 맞으면 좀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라인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중괄호는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되고 좀 불편하면 뒤로 빼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줄수가 줄겠죠. 저는 줄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중괄호를 붙였습니다. 밑에 내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ow 연도입니다. 2021 오늘이 4월 7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1999년 6월 9일. 만약 이렇게 됐을 때 만 나이를 구해보는 예제입니다. 해서 현재 날짜, 그 다음에 생년월일, 연월일 넣어주면 자, 오늘 날짜, 그 다음에 생년월일 때 만 나이는 요 age에 들어가죠. 만 나이 함수에서 리턴 값이 age가 요 age로 들어가고 이걸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만 나이가 출력이 되는데 자, 문제가 오늘 날짜부터 해서 이 앞에 부분이 한 줄로 나옵니다. 자, 분명히 여기서 엔터를 이렇게 쳤는데도 실행해 보면 똑같아요. 자, 웹브라우저는 이 공백을 공백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웹브라우저는 이걸 인식하지 못해요. 이 공백 문자, 이거를 이 공백 문자는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옆으로 다 붙여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나옵니다. 이쪽같이.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br 태그와 p택을 사용합니다. br 태그와 p택을 통해서 이 공백 문자의 영역을 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겉에를 단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p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치기 위해서 줄바꿈하기 위해서 br을 넣습니다. 시행해볼까요? 들어보지. 자, 그러면 여기가 단락이 돼서 여기가 탄화가 단락이 됐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기 다음에 줄바꿈이 되어 있죠. 이 줄바꿈이 br입니다. br 한 번 더 넣어볼까요? br 한 번 더 넣으면 두 개죠.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두 개니까 한 번, 두 번. 여기서 내려가면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해서 이렇게 두 번 넣으면 이 br은 쓴 만큼 내려갑니다. 한 번만 쓰면 한 번만 내려갑니다. 이렇게 만 나이를 구하는 예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는 6-6은 입장료 계산하는 예제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했던 예제입니다. 입장료를 계산하는 예제. 자, 이것도 if은 라인을 잘 보시면 여기까지가 데이가 주간일 때, 자, 데이는 그 다음에 age, 나이, 주간이냐 야간이냐 또는 나이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예제고요. 이거에 대한 따로 표가 있을 겁니다. 이 입장료를 계산하는 얘는 교재에 보면 여기에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맞춰서 이걸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주간일 때는 12살부터 65세 미만은 26,000원, 나머지는 19,000원입니다. 주간일 때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야간이면 좀 할인을 해줍니다. 12살부터 65세까지는
21,000원. 그 외에는 16,000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머니가 계산이 되면 이 머니를 리턴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입장료 요금 구하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정의가 됐죠? 여기까지가 정의고요. 그 다음에 자유이용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네요. 이건 일반 입장권이었고요. 함수가 두 개 있습니다. 이건 자유이용권. 자유이용권은 맘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좀 더 비쌉니다. 자, 데이, 주간일 때는 12살부터 65세까지는 33,000원, 그리고 24,000원. 그 다음에 야간일 때는 주간의 반대는 야간이니까 주간이 아니면 12살부터 65세 이 안에는 28,000원, 나머지는 2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일 자유이용권도 있네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나이를 가지고 합니다. 나이만 가지고 2일 자유이용권을 만들었습니다. 12살부터 65세까지는 55,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4만원. 해서 2일 동안 자유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머니를 똑같이 리턴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함수는 콤비권이라고 해서 묶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이 제한 12살에서 65세는 54,000원, 나머지는 4만원. 자, 함수 4개를 만들었습니다. 콤비 요금, 2일 자유이용권, 그 다음에 일반 입장료.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입니다.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카테고리 1, 입장권 요금 구하고자 할 때 함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카테고리에 의해서 카테고리가 1이면 입장권, 2면 자유, 3이면 211, 4면 콤비권 해서 카테고리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입력입니다. 이 데이터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죠. 이걸 이제 동적으로 이제 만들어 줄 거고요, 나중에. 다음 나이는 13. 그 다음에 야간. 이렇게 하면 이 값을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함수 호출할 때 1, 2, 3, 4 선택하고 빠르게 매개 변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P에는 값만 나오겠죠. 카테고리가 1이면 입장 일반, 2이면 자유이용권, 3이면 2일 이용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콤비권.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먼저 문자열로 해서 캣을 만들어 줬고요. 자, 카테고리가 1, 2, 3이기 때문에 이 1, 2, 3을 문자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변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9번 카테고리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간이냐 야간이냐를 1과 2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카테고리가 1이나 2일 때는 주야간이 필요합니다. 주야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3과 4는 주간, 야간 필요 없이 에이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뺐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1, 2일 때만 주야간을 출력을 했습니다. 나이, 에이지, 그 다음에 입장료. 그래서 출력을 완성을 했습니다. 좀 문장이 길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 함수를 앞에서 선언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함수 1 선언, 함수 2 선언, 그 다음에 함수 3 선언, 그 다음 함수 4 선언,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실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행입니다. 자, 입력이 있고 앞에 부분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입력에 따라서 함수를 카테고리별로 구분해서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위해서 카테고리는 숫자기 때문에 1, 2, 3, 4이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출력, 이만큼은 출력입니다. 이제 출력 좀 구분이 돼 보이죠? 입력, 처리, 출력 구분이 되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p 태그 넣어주고 br 태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실행해 보면 이제 결과를 찍겠죠. 그러면 자, 내가 입력한 거에 따라서 구분, 야간, 나이, 입장료까지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 예제는 이제 문자열 예제였죠. 마지막으로 6-7 예제, 문자열 예제도 넣어주고, 자, 문자열은 앞에 문자열을 넣으면 이 문자열을 가지고 잘라서 원하는 대로 잘라서 써보는 겁니다. 자, 그대로 출력할 수도 있고요.
문자열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 렌스는 문자열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이 문자열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길이를 구하면 부분적으로 단어를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자리, 4자리, 4자리. 전화번호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그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텔을 0부터 0에서 3자리, 4에서부터 4자리, 9번 자리에서부터 4자리, 0부터 시작합니다. 앞에서 0부터. 그래서 텔 1, 2, 3을 만들고 이 텔 1, 2, 3을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익스플로러 함수는 이 특정한 문자, 여기서 하이픈이죠. 백이죠. 이 특정한 문자로 해서 이 텔을 잘라서 배열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폰에는 익스플로러 함수를 호출하면 폰이라는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0번째 방에는 010, 1번째 방에는 2733, 2777, 세 번째 방에는 3333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대로 출력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문자열, 그 다음에 문자열 길이, 앞에 3자리, 4자리, 4자리.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로 잘라서 하이픈만 빠졌죠. 하이픈만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열 함수를 사용하는 간단한 예제를 실습해봤습니다. 문자열 함수는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하면 사이트가 php.net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큐멘트에 가면 여기 가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함수들을 찾아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재에도 함수들이 나와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